심랑병이는 타고 온 배를 정돈시키고 송전태수를 아련하기 위해 배를 띄웠다. 나는 송전에 도착하기까지 배 위에서 하이어 통사에게 그간 들었던 말들을 물어보았다. 하이들이 마지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송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앙그랍은 무슨 뜻입니까?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빌기에는 무엇입니까?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악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물입니다. 아비는 무엇입니까? 불입니다. 통사로부터 들은 말을 일본어와 비교해보니 아주 딴판으로 달랐다. 우리는 오랫동안 표류하였던 탓에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기갈증으로 몸이 약해진 데다가 밤이 되면 모기와 벼룩들이 물어뜯는 고통으로 인해 기력이 다 떨어져 힘이 없었다. 우리의 항해는 해안을 따라서 나아갔는데 순풍일 때는 배를 운행하고 바람이 멈추면 배를 정박하고선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정박하는 곳에는 하이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집에는 습기가 들어차기 쉬웠고 그로 인한 벼룩 또한 많이 몰려들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의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배 위에서 지내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외인의 안내를 받아 출항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역풍을 만나 포구에 정박하여 머물렀다. 이날 이곳에는 장사하는 일본인의 배가 먼저 그곳에 정박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두 외 한 사람이 와서 우리가 탄 굵음선을 맞이하였다. 여러 외인들이 상선의 두 외를 향하여 절하고 무릎을 꿇고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오직 심랑병이만이 걸상에 올라가 같이 읍하였다. 그가 같이 앉기를 청하고 우리에게 공손히 술과 생선을 내어와 부위 대접해 주었다. 나는 필담으로 그에게 성명을 물어보았더니 그가 답하길 영목 호차병이라 하였다. 심랑병이는 그에게 나에 대하여 말하길 시짓는 재주가 뛰어나다고 설명하는지라 그 외인이 이를 듣고 나에게 시를 지어주기를 아주 간절하게 청하였다. 내가 그의 부탁에 응하고 7원 소시를 지어주었더니 그 외인은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를 올리고는 여러 차례 시를 읽어보며 칭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내가 이를 보고 생각하건대 아마 외인들이 시를 잘 몰라서 그러는 듯 했다. 이날 이후로도 역풍이 여러 날 불어 그곳에 머문 지가 사흘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에는 배 위에서 꿈을 꾸었는데 내가 예전처럼 집에 있으면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위로하느라고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그 꿈의 모습이 평소의 나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는데 마침 이날은 나의 생일이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순풍을 만났다. 심랑병이는 배를 이끌고 해안을 따라 바다로 나아갔다. 그로부터 또 사흘이 지난 뒤 우리는 큰 바다를 건너 한 곳에 이르렀는데 이곳의 이름은 석장포라고 불렀다. 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서 하이국과 일본국으로 나눈다고 하였다. 7월 10일이 되자 큰 비가 내렸다. 나는 홀로 그 비를 바라보며 생각하길 추상갑인데도 비의 세기가 이와 같다면 천하 어디나 비가 많을 것이고 곡식에 싹이 나겠구나. 일본에서는 9월 금음이 지난 뒤까지도 비가 계속 내리니 강물이 넘치는 것이 어디나 같다고 하였다. 여러 날 배를 탔고 오래 바다 위에서 지내 장기와 피로가 너무 심했다. 고향 소식은 들을 길이 없어 답답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니 먹고 자는 것에 재미가 없었다. 심랑병이는 나의 이런 마음을 눈치채고선 금 한 전을 꺼내어 좋은 술을 한 통 사다가 나를 위하여 내어놓았다. 그가 나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느끼고 큰 잔으로 3차례 듬뿍 마셨더니 잠시 뒤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 풀렸다. 그러나 해외에서 표류하는 근심은 조금 덜었다 하더라도 고향을 생각하는 향수만큼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여러 외인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으나 나는 이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 그저 귀머거리와 다를 바 없었다. 김백선이 일본어를 조금 알고 있으나 나와는 다른 배를 타고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나아갔으니 서로 묻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더욱 답답하였다. 송전부의 북쪽 백여리 밖에 도달하였다. 그곳에 지명을 물으니 예사치라 하였다. 그곳의 큰 마을 중에는 수변장이 있었는데 큰 관사를 중심으로 호위병에 둘러싸여 존중을 받았다. 그곳의 백성이 500여 호가 살고 있었는데 시장에는 물산을 벌려놓았고 남녀의 의복은 극히 화려하고 오묘하였다. 내가 그들을 살펴보니 남자들은 영리하였고 여자들은 아름다웠다. 우리가 길을 지나가면
구경꾼들이 양쪽 길가에 늘어서 있었는데 그들은 처음 보는 우리들을 보며 모두 좋아하였다. 변장은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놓고선 나를 맞아 공손히 절하였다. 나는 그와 마주 앉아 음식과 기이한 잔을 시회의 소반에다 낭자하게 버려놓고 화자배로 제백주를 잔질하며 무수히 마셨다. 이때 김백성과 다른 선인들은 밖에 대청에 따로 앉게 하고선 사람들을 시켜 대접하였다. 그는 붓과 벼루를 내어놓고 글을 써 우리의 사정을 물어보기에 나는 우리가 이곳에 닿게 된 내력을 다 써서 내어주었더니 곧 그 글을 잘 봉해서는 급히 송전태수에게 보내 알리게 하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렀다. 사흘간 이곳에서 그는 대단히 풍성한 음식들을 대접해 주었는데 그 음식들이 아주 좋았다. 송전태수는 이후 봉행한 사람을 보내왔는데 그는 사람들을 육로로 이끌고 왔다고 하였다. 그런 이유로 변장은 곧 사람과 말을 정비한 뒤 우리의 표류선에 사람들을 태우고 외인 몇 명을 정하여 함께 해로를 통해 송전으로 갈 것을 명하였고 오직 나만 가마를 태우고 육로로 가도록 하였다. 산은 높고 마을은 깊은 곳에 있었으며 초목 또한 우거졌으니 가는 길이 참 험하였다. 유시에 가까워지자 송전까지 70리 되는 곳에 어느 마을에서 하루를 보내었다. 다음 날 평명에서 송전을 향해 가는데 도착 10리를 남겨두고 말을 끌고 인가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약간의 술과 밥을 대접받았다.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의관을 단정히 하고 길을 나아가려는데 이미 날이 저물어 버렸다. 나와 동행한 봉행이는 왜인지는 모르나 심히 부산을 떨었는데 어째서 그런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우리쯤 가니 여러 사람들이 호위하고 촛불을 밝혀 주변을 환하게 비추었다. 성 밖에 이르렀을 때 봉행외인 10여 명이 하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좌우에 두 줄로 대열을 지었다. 그들 모두가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칼을 차고서 창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맞이하며 읍하였고 우리를 계속 호위하여 부중에 공사로 안내하였다. 그곳에는 잔치자리를 풍성하게 차려놓고 있었는데 봉행인이 나를 영접하여 동편의 자리에 따로 앉혔고 그들은 서편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밖에 대청에 따로 자리 잡게 하였다. 그들은 김백선을 불러 자신의 말을 전하게 하였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태수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글을 한 장 전해주기에 읽어보았더니 많은 질문들이 적혀 있었다.